반갑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공간 PT박스입니다. 이전 영상으로 해부생리학 중 소화기 계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물리치료 국가고시 1교시 물리치료 기초 파트에 있는 해부생리학 중 호흡기 계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호흡 계통은 코, 코안, 코곁꿀, 인두, 후두, 기관, 그리고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는 허파까지의 작은 전도로들을 포함합니다. 호흡계통에서 코안을 구성하는 뼈는 벌집뼈, 보습뼈, 위턱뼈, 입천장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허파과리는 단순 편평상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편평상피 세포는 1형 허파과리 세포라고 불립니다. 2형 허파과리 세포는 평평상피 세포 사이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세포들은 표면 활성제를 분비합니다. 다음은 총 폐활량입니다. 이 표는 모의고사에서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1회 호흡량은 안정상태에서의 호기와 흡기입니다. 들숨 예비용적은 1회 호흡 후 최대 흡기이며 날숨 예비용적은 정상 호기 후 호기근의 최대 수축입니다. 장기 용량은 날숨 후 남아있는 양을 말합니다. 이 표에서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은 폐활량과 총 폐활량의 구성 요소들입니다. 들숨 예비용적, 1회 호흡 용적, 날숨 예비용적을 합친 것이 폐활량이고 폐활량과 장기 용적을 합친 것이 총 폐활량입니다. 들숨 시 주동근은 바깥갈비 사이근이며 들숨 시 가로막을 수축합니다. 날숨 시 주동근은 속갈비 사이근이며 이때 가로막은 이완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만 내용을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막상 문제에서 만났을 때는 가로막 이완이 들숨이었는지 날숨이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지나가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흡의 형태입니다. 첫째는 실조성 호흡입니다. 손해 진환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체인스토크 호흡입니다. 이 호흡은 무호흡 또는 저호흡과 과호흡을 반복하는 호흡 양상입니다. 세 번째는 쿠스마울 호흡입니다. 이러한 쿠스마울 호흡은 당뇨 시 발생하는 호흡을 일컫습니다. 쿠스마울 호흡 같은 경우는 2020년도 국가고시에서 환기량 요구 증가에 따른 빠르고 깊은 한숨 같은 호흡을 하며 당뇨병 또는 체액의 산성화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호흡 양상을 고르라는 문제에서 답으로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당뇨라는 키워드만 인지한다면 쉽게 쿠스마울 호흡을 정답으로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실조성 호흡, 체인스토크 호흡은 문제의 선지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다음 국가고시 때 답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공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물리치료 기초 파트에 있는 해부생리학 중 호흡기 계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물리치료 국가고시 1교시 물리치료 기초 파트에 있는 해부생리학 중 순환기 계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부할 내용은 백혈구입니다. 혈구의 종류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과립백혈구입니다. 과립백혈구는 중성구, 산성구, 염기성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비 물리치료사 선생님들께서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은 이 백혈구의 기능에 관한 키워드들입니다. 중성구는 아메바 운동을 하며 급성염증 시 활동이 증가합니다. 산성구는 알레르기와 관련되어 있으며 염기성구는 히스타민을 분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과립 백혈구입니다. 무과립 백혈구는 림프구와 단핵구로 나뉠 수 있습니다. 림프구는 T림프구와 B림프구로 구분될 수 있는데 T림프구는 세포성 면역과 관련이 있으며 B림프구는 항체를 형성합니다. 단핵구는 만성염증 시 활동이 증가하게 됩니다. 앞서 말했던 과립백혈구 중 중성구의 키워드는 급성염증이며 무과립백혈구 중 단핵구의 키워드는 만성염증입니다. 이러한 단어 하나로도 답이 갈릴 수 있으니 각각의 특징들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넘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T림프구와 B림프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림프구는 림프구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에서 한번 언급했듯이 세포성 면역과 관련이 있는 림프구입니다. 세포 독성 T림프군, 도움 T림프군, 기억 T림프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정도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비림프구는 림프구의 10에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항원에 노출되어 자극을 받으면 형질세포로 분화하게 됩니다. 다음은 적혈구입니다. 적혈구는 예비 물리치료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서도 많이 접했을 거라 예상됩니다. 워낙 내용이 쉽기 때문에 가볍게 체크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핵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산소 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세포입니다. 네 번째 공부할 내용은 혈관의 구조입니다. 혈관은 동맥과 정맥으로 나누게 됩니다. 동맥과 정맥은 세 개의 다른 층을 가집니다. 가장 바깥부터 바깥막, 중간막, 속막입니다. 바깥막은 혈관을 둘러싸고 있으며 매우 두껍고 주로 교원 섬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간막은 중간층이며 민무늬 근육세포의 원형 배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속막은 혈관의 가장 안쪽이며 내피로 덮여 있습니다. 다음은 심장입니다. 첫 번째로 심장 구조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심장벽은 속막, 근육, 바깥막 총 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장막은 두 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막 사이에 공간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전도입니다. 심전도는 모의고사 및 국가고시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니 여러 번 보시면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P파는 좌우 심방이 탈분국하는 시간입니다. T파는 심실이 재분국하는 시간이며 QRS 복합체는 심실의 탈분국을 나타냅니다. QT 간격은 심실 탈분국부터 재분국까지의 시간이며 PQ 간격은 굴심방 결절부터 방신 결절까지의 시간입니다. 실제로 2022년 문제에서 심실의 탈분국을 나타내는 심전도 파형을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영상에서 나와 있는 심전도형만 암기하셔도 이러한 단순 암기 문제들은 빠르게 답을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물리치료 기초 파트에 있는 해부생리학 중 순환기 계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물리치료 국가고시 1교시 물리치료 기초 파트에 있는 해부생리학 중 비뇨기 계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뇨기 계통은 분비 기능을 수행하고 몸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뇨기 계통은 콩팥, 요관, 방광, 요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콩팥은 소변 생성의 역할을 하며 혈장 pH를 조절합니다. 또한 흉추 11번과 요추 2번 사이에서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콩팥 단위입니다. 콩팥 단위는 구조, 기능상의 최소 단위이며 콩팥 단위로 혈액이 들어오고 여과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 내용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 두 가지는 콩팥 소체와 콩팥 세관입니다. 콩팥 소체는 토리와 토리 주머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콩팥 세관은 토리 쪽 곱슬세관과 헬레고리, 먼 쪽 곱슬세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헬레고리는 콩팥 세관골이라고도 불립니다. 앞선 자료에서 나온 용어에 대해 국가고시에 언급되는 키워드를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리는 모세혈관의 그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리 주머니는 여과 과정이 일어나고 토리 쪽 곱슬세관은 흡수 기능을 하며 헬레고니는 역류 기전을 이용해 소변을 농축합니다. 먼 쪽 곱슬세관은 물과 나트륨을 선택적으로 재흡수하게 됩니다. 여기서 헬레고니는 내림다리, 오름다리, 소변 농축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하며 키워드에 맞는 구조를 선택하라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주고 구조를 맞춰야 하는 문제가 앞으로도 국가고시에 충분히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들에 대한 특징을 반드시 암기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다음은 소변 배솔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변은 콩팥 소체로 들어와서 토리 쪽 곱슬세관, 헬레고리, 먼 쪽 곱슬세관 순으로 콩팥 세관을 거치고 그 다음 콩팥 깔때기를 지나 요관, 방광, 요도를 거쳐 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료로 보면 너무나도 쉬운 내용 같지만 막상 문제로 만나게 되면 요관, 방광, 요도 등의 순서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니 이 내용을 기억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리치료 기초 파트에 있는 해부생리학 중 소화기 계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근골격계통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내사항이 있어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국가고시 특강에 대해 문의가 많이 와서 영상으로 짧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래전부터 매년 진행하던 국가고시 실시간 온라인 특강을 2025년 올해부터 인터넷 강의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항상 선착순에 밀려서 추가 인원을 원하시는 수강생분들과 실시간 강의 한계 때문에 강의 당일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말씀해 주시던 아쉬운 마음을 피드백해서
올해부터는 양방향 소통에 장점이 있었던 실시간 강의를 대체해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강의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국시특강 클래스는 오랜 기간 노하우를 가진 물리치료 국가고시 전문 강사진들이 직접 제작한 교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처음 특강을 시작한 계기도 보다 많은 학생 선생님들께서 스트레스 없이 국가고시를 합격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높은 퀄리티의 강의를 학생 선생님들께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측정했습니다. 저희 클래스는 어느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나 방대한 범위 혹은 노베이스라서 공부 방향을 잡지 못하시는 분들께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클래스를 진행하는 교재는 저희가 직접 집필한 책으로 물리치료 국가고시에 완전히 초점을 맞춰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재는 평균 60%만 맞추면 합격이 가능한 물리치료 국가고시에서 매년 높은 적중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자주 출제되고 중요한 부분만 정리하고 나올 확률이 낮은 부분은 과감하게 제거하여 국가고시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짧은 시간에 합격점을 도달할 수 있는지 제시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국가고시 준비기간은 선생님들마다 다르겠지만 길게는 12달, 짧게는 2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합격점을 달성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향성을 잘못 잡아 한두 달 정도 버리게 된다면 합격점에서 멀어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5가지 전략적 접근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공부 방향성 설정. 두 번째, 암기 범위 축소. 세 번째, 국시 기출문제 유형 분석. 네 번째, 국시 경향 분석. 다섯 번째, 킬러 문항 분석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클래스에서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클래스 커리큘럼과 강사진, 신청 방법, 이벤트들은 클래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가고시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자유롭게 토론이 가능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운영 중이니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인스타그램에서는 국가고시 100일 전부터 스토리를 통해 국가고시 준비 100문항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정기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국가고시 준비생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